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 좀 이름이 복잡하지요. 이 공원의 명칭은 이 공원의 목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를 두 번이나 답사를 가게 되었네요. 사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답사는 아니지만요. 이 공원을 설계한 피터 아이젠만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럽 홀로코스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피터 아이젠만은 해체주의 건축을 이끈 초기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지만 정작 그의 작품은 제가 이거 하나밖에는 보지 못했네요. 그는 예일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제자 중에서는 21세기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가는 아직 없네요. 아이젠만의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은 베를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티어가르덴 동측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끔찍한 만행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추모 공원을 만들었다는 게요. 첫 번째 답사 때는 여기 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에서 첫 번째 주차 위반 딱지를 끊게 되었지요. 그때는 정말 유럽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주차한 데서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처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 유리돔에서 이렇게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뭐 그런대로 이 공원의 특징을 바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으로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는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이 실제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은 외부 콘크리트 박스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코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내부에도 무슨 공간이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쪽 계단 코어에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콘크리트 박스 위에 올라가면 역시 전체를 좀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정말 거대한 관들을 바닥에 쭉 깔아 놓은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높지 않은 위치에서 전체 공원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바닥 높이가 한 방향으로만 쭉 올라가지 않고 좌우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상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저기를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잠겨져 있지요. 실제로 지하층 공간이 있어도 제가 여기서 바닥 천창을 본 적이 없기에 내부 지하층은 암흑 그 자체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콘크리트 박스 메스들이 빡빡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면이 이렇게 편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공간은 이렇게 지면이 출렁거리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 내부 공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다니엘 리벤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추방의 정원이요.
물론 추방의 정원은 콘크리트 매스가 훨씬 더 높고 그 사이가 좁아서 이런 풍경을 만들 수 있지만요.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은 그런 풍경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땅바닥에 눕지 않는 이상은요. 같은 유대인이라서 비슷한 컨셉을 돌려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 사진은 2018년 베를린을 두 번째 답사를 갔을 때 여기가 숙소 뒤쪽이라서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은 것입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은 정말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 공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공원을 디자인한 피터 아이젠만도 이제 90이 넘었네요. 아이젠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동인 1970년대부터 해체주의 건축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건축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아이젠만의 작품으로 접했던 것은 거의 하우스 시리즈였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페이퍼 아키텍처로 끝난 것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지어진 작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만의 대표작은 역시 웩스너 예술센터이지요. 미국 오하이 주립대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 오하이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요. 여길 가볼 날이 있겠죠? 전에도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을 소개하면서 주변 건축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독일 통일의 핵심이 되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 대왕이 건설한 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문을 기점으로 베를린이 동서로 나눠졌다고 해서 더 유명합니다. 바로 그 옆에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이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지요. 한번 구경 가실만 합니다. 저 위의 도문이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디지은행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보통의 은행처럼 보이지만요. 이 내부에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한 이 공간이 있지요. 그리고 디지은행 옆에서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머문 숙소가 있습니다. 2018년 호텔 아들론 캠퍼스키에 숙소를 잡은 것은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 답사가 여기서 가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 좋은 호텔입니다. 피터 아이젠만은 예일대뿐만 아니라 캠브리지, 하버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프리스턴 등 여러 유명 건축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유명한 건축 잡지 편집장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20세기 말 현대 건축의 중심에 있었던 건축 이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